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된 학교, 깊어진 가족의 사랑. 낡은 교문 앞에서 늦가을 햇살이 낡은 교문을 비추었다. 빛바랜 나무 문짝, 군데군데 녹슨 철제 장식,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앙상한 담쟁이 덩굴. 장현태는 오래된 학교 건물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고향 땅을 밟은 것은 10년 만이었다. 서울에서 숨가쁘게 달려온 탓인지 가슴 한켠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여기가 우리가 다녔던 학교예요? 딸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낡은 교정을 둘러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 잡초만 무성한 운동장, 그리고 폐허처럼 굳게 닫힌 학교 건물. 수진에게 오래된 모교는 낯설고 을씨년스러웠다. 현태의 기억 속 푸른 잔디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활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적막과 고요만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아내 김정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현태를 바라보았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이렇게 낡은 학교에 무슨 사연이 있다고? 정숙은 고향 방문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귀향 결정, 낡은 폐교를 찾아가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정숙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아들 민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낡은 학교 건물을 훑어보았다. 아버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거예요? 시간 낭비 말고 서울로 돌아가요. 볼 것도 없잖아요. 민호에게 고향은 낡고 촌스러운 기억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세련된 도시 생활에 익숙한 민호에게 폐교는 그저 낡은 흉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공간일 뿐이었다. 현태는 가족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왠지 모르게 이곳에 와야만 할 것 같았어. 이 오래된 학교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고 할까? 현태의 목소리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낡은 학교 건물에 깊숙이 박혀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을 찾아 헤매는 듯했다. 현태에게 이 낡은 학교는 단순한 폐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청춘, 그의 삶의 뿌리가 담겨있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낡은 칠판 앞에서 꿈을 키웠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땀 흘리며 뛰어놀았고, 낡은 교실에서 첫사랑의 설렘을 느꼈다. 오래된 학교는 그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지켜봐 온 침묵의 증인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현태는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 학교와 고향을 잊고 살았다.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낡은 학교는 그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고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며칠 전 꿈속에서 낡은 학교가 나타났다. 꿈속에서 낡은 학교는 슬프게 울고 있었다. 현태는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낡은 학교를 찾아가야만 할 것 같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렇게 해서 현태는 가족들을 이끌고 10년 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게 된 것이다. 낡은 교문 앞에 선 현태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에 휩싸였다. 오래된 학교는 과연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리고 이 낡은 학교에서 가족들은 어떤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될까? 현태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낡은 학교가 가족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바람이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불어왔다. 낡은 학교는 침묵 속에서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굳게 닫힌 교문을 밀고 낡은 교정에 들어섰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운동장,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교실, 그리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산하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 폐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낡고 황량했다. 수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빠, 여기 정말 흉가 같아요. 괜히 왔나 봐요. 민호 역시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서 대체 뭘 찾겠다는 거예요? 정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현태를 바라보았다. 여보, 이제 그만 돌아가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현태는 가족들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학교 건물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이끌리는 듯
망설임 없이 폐교 건물 안으로 향했다. 낡은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텅 빈 복도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웠다. 현태는 낡은 복도를 따라 걷다가 문이 열린 교실 하나를 발견했다. 교실 안은 엉망진창이었다. 책상과 의자는 널브러져 있었고 칠판에는 알아볼 수 없는 낙서들로 가득했다. 현태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책상 하나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현태는 사진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남녀 학생 2명이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학생은 풋풋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여학생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낡은 펜으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1985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다. 현태는 사진 속 남녀 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왠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었다. 특히 여학생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아빠, 뭐 찾았어요? 수진이 현태의 옆으로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이 사진 누구예요? 현태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오래된 사진 한 장인데. 정숙과 민호도 호기심을 느끼고 현태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정숙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어머, 이 여자 혹시 김 선생님 아니에요? 정숙의 말에 현태는 눈을 크게 떴다. 김 선생님, 그 이름은 현태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름이었다. 김 선생님은 현태의 초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현태 역시 김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했다. 현태는 사진 속 여학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가만히 보니 정숙의 말대로 김 선생님과 닮은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훨씬 나이가 많았고 사진 속 여학생은 앳된 얼굴의 여고생처럼 보였다. 현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진 뒷면의 글씨를 다시 읽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1985년 봄 1985년 그 해는 김 선생님이 이 학교에 부임하기 훨씬 전이었다. 현태는 혼란스러워졌다. 사진 속 여학생은 김 선생님과 닮았지만 김 선생님은 1985년 봄에는 이 학교에 없었다. 그렇다면 사진 속 여학생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의미심장한 문구는 무슨 뜻일까? 현태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에 휩싸였다. 오래된 학교 폐교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 현태는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든 채 폐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여정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로 이어질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족들의 삶에 얼마나 큰 눈물을 선사할지. 현태는 사진 속 여학생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낡은 사진을 들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 속 여학생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사진 속 여학생을 알지 못했다.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고 낡은 사진 속 앳된 얼굴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현태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폐교의 비밀을 풀 단서는 오직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는데 사진 속 여학생의 정체를 알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때 우연히 마을 경로당에서 낡은 사진을 보여주자 한 노인이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허, 이 사진 오래된 사진이구먼. 이 아가씨 내가 알지. 노인의 말에 현태는 깜짝 놀라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정말요? 이 사진 속 여자를 아세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알다마다 이 아가씨는 우리 마을 자랑이었지. 김민주라고 참 곱고 착한 아가씨였어. 김민주.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낯선 이름은 현태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김민주. 사진 속 여학생의 이름은 김민주였다. 현태는 노인에게 김민주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노인은
먼 옛날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김민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민주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을 토박이었다.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예뻤고 마음씨도 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김민주를 칭찬하기에 바빴다. 김민주는 공부도 잘했고 예체능에도 재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김민주는 마을의 자랑이자 희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김민주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마을을 빛내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김민주에게는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쓰러진 것이다. 병은 빠르게 악화되었고 김민주는 병상에서 신음해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김민주를 위해 기도했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민주는 병마와 싸우다 끝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고 김민주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김민주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현태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김민주 그녀는 아름답고 재능이 있었지만 불운한 운명에 짓밟힌 비운의 여인이었다. 낡은 사진 속 앳된 미소는 더욱 슬프게 느껴졌다. 현태는 노인에게 사진 속 남학생에 대해 물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 남학생은 잘 기억이 안 나는구먼. 워낙 오래전 일이라 노인은 남학생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했다. 현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 속 남학생 역시 폐교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단서일 텐데 남학생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실패한 것이다. 현태는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경로당을 나섰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폐교로 돌아왔다. 폐교는 여전히 낡고 황량했고 스산한 바람 소리만이 텅 빈 교정을 맴돌았다. 현태는 낡은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쳐다보았다. 김민주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슬픈 이야기는 낡은 사진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 현태는 김민주의 슬픈 이야기에 더욱 마음이 아파왔다. 그리고 동시에 사진 속 남학생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다. 사진 속 남학생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그들은 왜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을까? 폐교의 비밀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현태는 포기하지 않고 폐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더욱 끈질기게 노력했다. 그는 알지 못했다. 폐교의 비밀은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가족들의 가슴에 깊은 슬픔과 눈물을 선사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슬픔과 눈물 속에서 가족들은 더욱 굳건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이라는 것을. 현태는 낡은 사진 속 남학생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마을 사무소를 찾아가 오래된 학적부와 졸업 앨범을 뒤져보고 폐교 주변을 샅샅이 뒤져 사진 속 남학생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 헤매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남학생의 정체는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었고 폐교의 비밀은 점점 더 짙은 안개 속으로 숨어드는 듯했다. 현태는 점점 더 지쳐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왠지 모르게 폐교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할 것 같은 강렬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때 수진이 낡은 폐교 건물 안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뭉치와 낡은 일기장, 그리고 낡은 앨범이 들어있었다. 수진은 상자를 현태에게 건네며 말했다. 아빠, 이거 한번 보세요. 혹시 단서가 될지도 몰라요. 현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편지 뭉치, 일기장, 앨범 모두 낡고 오래된 물건들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폐교의 비밀을 풀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듯했다. 현태는 가장 먼저 앨범을 펼쳐보았다. 앨범 속에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다. 졸업사진, 운동회 사진, 소풍 사진, 그리고 학교 행사 사진 등 오래된 학교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현태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사진 속 학생들은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낡은 학교는 활기 넘치는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현태는 사진들을 보는 동안
잊혀졌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진 속 학생들의 감회에 젖었고 동시에 사진 속 남학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남학생은 앳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강인하고 슬픔에 잠긴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현태는 남학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왠지 모르게 낯익은 얼굴이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라 현태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남학생은 놀랍게도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다. 현태는 충격에 휩싸였다. 앨범 속 사진들은 모두 1985년 봄에 찍힌 사진들이었다. 그렇다면 사진 속 남학생은 분명히 젊은 시절의 자신이 맞았다. 하지만 왜 자신이 이 앨범 속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은 김민주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것일까? 현태는 지난 세월 동안 김민주라는 이름은 물론이고 1985년 봄의 낡은 학교에서 있었던 그 어떤 기억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의 기억은 마치 지워진 듯 완전히 백지 상태였다. 현태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덮고 다음으로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 표지에는 민주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현태는 숨을 죽이고 일기장을 펼쳐 첫 페이지를 읽어내려갔다. 일기장 속에는 김민주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글씨가 가득했다. 김민주는 일기장에 자신의 일상과 감정, 그리고 꿈과 사랑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현태는 일기장을 읽는 동안 김민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소녀였는지, 얼마나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을 갈망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일기장에는 김민주가 사랑했던 남학생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그 남학생을 나의 별이라고 불렀고 그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일기장에 빼곡하게 담아냈다. 현태는 일기장을 읽으면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김민주가 사랑했던 남학생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왜 김민주는 그토록 애절하게 사랑했던 남학생과 헤어져야만 했을까? 현태는 마지막으로 편지 뭉치를 풀어 헤쳐보았다. 편지들은 모두 김민주가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다. 편지 봉투에는 발신인 주소 없이 오직 수신인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별에게 편지 수신인은 놀랍게도 별이었다. 현태는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다. 편지 속에는 김민주의 애절한 사랑 고백과 함께 슬픔과 절망, 그리고 간절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녹아 있었다. 김민주는 별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호소했고 별을 잊지 못하고 영원히 기다리겠다고 맹세했다. 편지들을 읽는 동안 현태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김민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고 그는 김민주의 애절한 마음에 깊이 공감했다. 현태는 편지 뭉치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 봉투에는 붉은색 펜으로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다. 현태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펼쳐 읽어 내려갔다. 편지 속에는 김민주의 절망적인 심경과 함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민주는 별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썼다. 편지를 다 읽은 현태는 손에 든 낡은 사진과 편지, 일기장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주저앉아 털썩 주저앉아 흐느꼈다. 폐교의 비밀은 마침내 풀렸다. 그리고 그 비밀은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였다. 김민주 그녀는 1985년 봄 젊은 시절에 자신과 뜨겁게 사랑했지만 슬픈 운명 때문에 영원히 헤어져야만 했던 비운의 여인이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1985년 봄이라는 문구는 김민주와 젊은 시절의 자신이 서로에게 했던 영원한 사랑의 맹세였던 것이다. 현태는 잊고 있었다. 그녀를, 그녀와의 사랑을, 그녀와의 약속을 지난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서 김민주를 완전히 지워버렸던 것이다. 그는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후회에 휩싸여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낡은 폐교 바닥을 적시고 텅 빈 교실에 슬픈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잃어버렸던 기억은 되살아났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아프고 슬픈 기억이었다. 현태는 잊혀진 약속, 되살아난 슬픈 기억 앞에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의 슬픔은 가족들의 가슴에도 깊은 슬픔과 눈물을 불러일으킬 것이었다. 현태의 오열에 놀라 정숙과 수진, 민호가 교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현태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낡은 사진과 편지, 일기장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 현태의 떨리는 목소리를 통해 가족들은 폐교에 숨겨진 슬픈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김민주와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엇갈린 운명. 가족들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여보, 정말 너무 슬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수진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그럼 사진 속 남학생이 아빠예요? 현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래, 사진 속 남학생은 젊은 시절의 나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과 일기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말도 안 돼, 아빠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민호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현태는 가족들의 슬픔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죄책감과 슬픔에 짓눌렸다. 지난 세월 동안 그는 김민주를 잊고 살아왔지만 김민주는 그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낡은 사진 속에, 오래된 일기장 속에, 그리고 잊혀진 약속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는 그의 가족들에게 전해져 깊은 슬픔과 눈물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정숙은 현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힘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월이 너무 오래 흘렀고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정숙은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역시 떨리고 있었다. 그녀 역시 김민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고 남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훔쳤다. 아빠,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슬픔을 감당하시다니. 민호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까 함부로 말해서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현태는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가족들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이런 슬픈 이야기를 들려줘서. 가족들은 현태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슬픔 속에서 가족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끈끈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며 굳건한 가족애를 확인했다. 오래된 학교 폐교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만든 특별한 공간이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현태는 눈물을 멈추고 낡은 교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가을 햇살은 여전히 낡은 폐교를 비추고 있었고 바람은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불어왔다. 현태는 깊은 숨을 내쉬며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왠지 모를 따뜻함과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현태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낡은 폐교 교실을 나섰다. 폐교 건물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 햇살이 더욱 따스하게 느껴졌다. 현태는 낡은 교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가족들은 현태의 뒤를 따랐다. 낡은 교문을 나서기 직전 현태는 뒤돌아 낡은 학교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낡고 황량한 폐교,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곳. 하지만 동시에 가족들의 사랑을 더욱 깊어지게 만든 특별한 공간. 현태는 폐교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김민주, 이제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현태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텅 빈 폐교에 울려 퍼졌고 낡은 학교는 침묵 속에서 그의 마지막 인사를 받아들였다. 낡은 교문을 나선 현태와 가족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차 안에는 조용한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평온한 침묵이었다. 가족들은 폐교에서 겪었던 슬픈 경험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 현태는 룸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정숙은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수진과 민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잠들어 있었다. 현태는 가족들의 평온한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래된 학교 폐교는 슬픈 사랑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추억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따뜻하게 남아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낡은 학교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가족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사랑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현태와 정숙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수진과 민호는 각자의 가정을 꾸려 부모 곁을 떠났지만 명절이나 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부모님 댁을 찾아와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현태와 정숙은 낡은 폐교를 다시 찾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학교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남아 있었다. 김민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 폐교에서 겪었던 가슴 아픈 경험,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를 더욱 굳건하게 끌어안았던 따뜻한 추억, 모든 것들이 현태와 정숙의 삶 속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덧 현태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병상에 누운 현태는 가족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나 죽거든 화장해서 그 낡은 학교 운동장에 뿌려주게. 거기가 내 고향이고 내 삶의 전부였으니. 현태의 유언에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했다. 현태가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은 그의 유골을 낡은 폐교 운동장에 뿌렸다. 늦가을 바람이 현태의 유골을 실어 텅 빈 운동장 곳곳으로 흩날렸다. 현태의 영혼은 마침내 그의 고향 땅, 오래된 학교에 영원히 안식하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른 후 수진과 민호는 자녀들을 데리고 낡은 폐교를 다시 찾았다. 세월이 흘러 폐교는 더욱 낡고 허물어져 있었지만 앙상한 나뭇가지와 잡초만 무성한 운동장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수진과 민호는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현태와 김민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 그리고 오래된 학교에 얽힌 가족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녀들은 할아버지와 김민주의 슬픈 사랑 이야기에 눈물을 글썽였고 가족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겼다. 수진과 민호는 자녀들에게 낡은 폐교 운동장을 거닐며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뛰어놀았던 추억, 폐교에서 발견했던 낡은 사진과 편지, 일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자녀들은 낡은 폐교를 둘러보며 할아버지의 삶과 사랑, 그리고 가족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마음으로 느꼈다. 오래된 학교 폐교는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가족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사랑의 이름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대를 이어 영원히 가족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흐르고 있을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